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창업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임 대표 성렬규라고 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강사 소개하고, 그다음 회사 형태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다음 창업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창업하게 되는지, 그다음 창업 현실은 어떻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에 창업을 시작해서, 물론 약간의 그 회사 생활도 있었지만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 5번째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2011년 2월에 설립해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100년간은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반려동물 드라이기가 저희 주력 제품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핫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석사 과정에서는 융합기술공학을 전공해서 현재 20여 건 이상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100여 개의 아이디어를 또한 보유하고도 있습니다. 개발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되고요. R&D 실적이 또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저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기를 전문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즌 3까지 이게 세 번째 버전까지 나와서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가정용 드라이기처럼, 아니면 받침대에다 끼워서 핸즈프리 드라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현재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끝났고 내년 1월 달에 미국 킥스타터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형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경제적인 형태도 있고 법률적인 형태도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법률적인 형태 중에 개인 기업과 그다음에 주식 회사에 대해서 좀 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핫한 그 조합, 협동조합도 있지만, 협동조합은 저도 정확한 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운영했던 개인 회사 그리고 주식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보통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 사업자도 그 업종에 따라서 관할청에 인가 내지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인가나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만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면, 설립 등기가 완료가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1인이 자금 조달하고 노동력도 이렇게 같이 제공하는 게 개인 사업자의 특징이라면, 법인 사업자는 주주가 이제 그 대표가 돼서 자금도 조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예전에 같으면은 주식회사가 얼마 5천만 원 이상의 그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3인 이상의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모든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그러니까 1인 주주가 100만 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 법인은 설립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는, 저희 개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는데, 그때 신고를 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6%, 15%, 24% 해서 42%까지 적용해서 이제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법인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억 원에서 300원 추가까지 해가지고 몇 단계, 이제 4단계로 누진해서 이제 4단계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지금 같으면은 2억 원 이하는 10% 정도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 좀 해당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내는 것뿐만 아니고, 대표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따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1인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약간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내는 이유는 제가 한번 더 이렇게 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관공서나 금융기관과 거래에 있어서 이 좀 투명성이 좀 높다 하는 것을 좀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관공서나 금융기관들은 법인 사업자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내가 개인 통장에다가 사업비도 쓸 수 있고 개인 일반적인 자금도 쓸 수 있고 해가지고 뒤섞여 있습니다. 이 자금이 사업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 알 수 없게 뒤섞여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통장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주가 법인 통장에서 그것을 인출해서 자기 개인 통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적인 걸로 썼다 그러면은 법인 쪽에서 봤을 때는 주주한테 가지급금 이게 임시로 빌려준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20몇 %인가 높은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법인에서는 반드시 법인의 회계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개인 사업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선정해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법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쓴 돈도 실제적으로 법인에서 뭔가를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사업자를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현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하니 나도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면은 창업하면은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뜬구름 잡기 아니면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창업을 5번 이상 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차 창업 10년 차 되면은 채 20% 정도 반드시 20% 정도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지금 1, 2년, 3년 차 지금 보시면은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떨어지는데 3년 차만 가더라도 벌써 이렇게 50% 정도 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지금 폐업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창업 그냥 현실적으로 게 이상만 가지고 창업을 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좀 써놨지만 창업 준비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창업 않고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일단은 자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돈하고 상관없이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가서 좀 자기가 잘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일단은 먼저 그걸 갖다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아니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소기업이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임금이 적어도 좋고 그건 젊음에서 시간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젊음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안 벌리더라도 그 경험을 쌓는다면은 그 경험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창업 그러면은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요청을 했을 때 좀 추락을 했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창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입문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동아리 창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업들을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정부 지원금 자금을 받고 지원을 하게 되는 창업을 시작을 하는데 회사를 설립해서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내지 많으면 한 1억 정도의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 자금 중에 70%는 게 이제 7천만 원 정도죠. 1억이라면 7천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 그러니까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70% 내지 80%를 지원 자금으로 받고 나머지 30% 내지 2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자부담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 창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1년 동안 창업을 한다고 해서 저기 자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 뭔가를 저희 소득을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가 과연 그러면은 시장에 출시해가지고 이게 커머셜 등급까지 이렇게 갖춰가지고 제품을 저희 판매할 수 있냐? 이건 제가 지금까지 그 겪은 바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 정도는 할 수 없고 첫해 그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걸 가지고 목업 수준의 제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목업이라는 것은 실물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서베이도 해보고 그다음에 사용성 평가도 해보고 이런 게 워킹 목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정도의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정도가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근데 그 제품을 가지고 완성을 시키려면은 2년, 3년, 아마 2년 차도 힘들 겁니다. 3년 차쯤 돼야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그 금형도 제작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2년 차에는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은 다 썼으니 이제 2년 차도 한 번쯤은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회사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2년 차에는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는 봤는데 그냥 포기할 거냐 해서 이제 각자의 이제 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개발을 더 이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직원들을 고용했다면은 직원들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뭘 재료를 산다면 재료비, 그 다음에 뭘 또 가공을 해야겠다면 가공비, 아니면 금형을 또 제작하려면 이제 금형비,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발생이 되는데 그때 가장 돈이 지금 벌리지는 않고 들어가기만 할 때인데 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까이는 그 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은 형제나 자매로부터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융통을 하고 아니면 또 더 가까이 있는 이제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을 해서 이제 어떻게든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다 다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까지 가냐면은 자기 개인 신용카드 장 단기 할부까지 써가면서 자기 신용이라는 신용은 다 망쳐가면서까지라도 이걸 개발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제 개발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자금이 없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하기 좋은 말로 기술 보증 기금이 있고 신용 보증 기금이 있는데요. 기술 보증 기금은 특허나 이런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게 보증서를 발행을 해주면은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이제 받게 되는데 기술 보증기금이나 신용 보증기금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쯤 되면은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뭐 신용으로 뭐 대출을 해주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이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근데 회사 규모는 매출이 없으니까 회사 규모도 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실적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매출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일부가 나오겠죠. 일부 어떤 용역 활동을 해서라도 일부가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신용 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등급도 아니에요. 근데 대표자 개인의 신용 등급도 따져보면은 그동안에 본인의 모든 자금을 다 끌어썼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아예 그 6등급 정도가 최저 등급이라고 일반적인 그 은행권에서는 최저 등급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8, 9등급까지도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장단기 그 은행 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 같은 걸 쓰면은 8, 9등까지 떨어지면은 어디도 아마도 제3금융권이라는 금융권이라고 하는 요즘 얘기하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도 대출은 거의 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금 문제로 저희 문턱에 걸려가지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표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3년 차가 벌써 반절 정도가 이렇게 폐업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한 분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의지만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의지대로 그걸 갖다 밀어붙이지 못하고 자금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거 포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삶 자체가 망가집니다. 신불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빚이 이제 자기 거기에 딸려 있으니까 그걸 상당 기간 또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창업 성공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걸 좀 붙여놔 봤습니다. 제목을. 창업 성공 조건이 아니고 방법, 비법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텐데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업 성공의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본인이 창업을 하려면은 본인이 정말로 잘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서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 일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하는 게 그다음에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하는데 그 조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 하면은 그때 창업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뭔가를 창업하려고 해가지고 불쑥 뛰어들어가지고 먼저 경험 먼저 해보지. 경험이 재산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쑥 뛰어들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한테 이제 남겨진 결과물들 가지고 상당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한번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쉽게 창업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학생 신분이니까 학교에서 가급적이면은 학교에서 해당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어떤 전공의 세부 전공의 연구소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학부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연구원으로 등록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일부 많이는 아니겠지만 일부 연구비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도 좋고요. 아니면 반려동물 산업학과 아니면 공대 이런 쪽에 아니면 어떤 데든 교수님들이 각자 연구소를 조그마한씩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 내가 원하는 과에 원하는 분야에 교수님이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가 봐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에 가서 일테면은 관련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또 더 좋은 것은 뭐냐면요. 페이퍼 작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보고서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좀 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무 경험도 더 쌓아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면접을 갖다가 이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가끔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력서에 써가지고 와가지고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써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단순 아르바이트들 어디 카페에서 얼마간 이렇게 했다 아니면 어디에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걸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했고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전공자를 뽑는 게 이 분야에 누구를 뽑느냐면은 이 분야에서 전공한 사람 아니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으니 그걸 잘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이력서를 보는데 써 있는 게 보니까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는 거, 단순 아르바이트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을 그러면 채용을 했을 때 과연 학교 다닐 때 이 정도 일을 했으면은 전공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그 시간을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런 분야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경험을 거기서 미리 쌓았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 거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창업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좀 저는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업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해도 지금 제가 제 그 경험상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창업하는데 당장 창업해가지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을 좀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그 젊음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즐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창업을 한다면은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